포스코의 역대급 양아치 정준양이 이제 회장이 될 때 안철수 사회이사는 정준양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희망입니다. 그런 말은 꼭 안 했지만 굉장히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안철수가 그때 이사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정준양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압박을 받았으니까 네가 확실하게 역할해라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는 정준양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준양과 경합을 했던 윤석만 당시 사장은 자기가 박영준한테 물러나라는 그리고 이동조라는 포스코에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있어요.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박영준의 오랜 스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준양 시절에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걸 오픈을 해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되니까 정준양 쪽으로 표가 안 몰리죠. 박원순 사회이사하고 허성관이라고 참여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는 찬성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철수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준양이 4대2로 회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안철수가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더 가관입니다. 2008년에 이제 정준양, 죄송합니다. 2009년이었어요. 2009년 2월 27일 주총에서 이제 정준양이 회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은 사회사를 사퇴해요. 사퇴하고 허성관 이분의 행적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안철수 사회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10년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돼요.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포스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우인터 3조 4천억 원 매입, 성진지오텍 부채 비율 1600%의 회사를 1600억에 삽니다.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진지오텍에 들어간 돈이 1조예요. 그리고 이 썩은 회사를 우량회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직원을 1100명 이상 잘라내는 상황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네, 그런 회사가 다 인수 승인을 안철수님께서 다 방망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대선 때 문제 제기를,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안철수가 하는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의 색깔이 다 나와요. 그 MB 시절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됐다? 과연 이 사람은 그때 그 M과 등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했고, 그렇죠? 그 이사회, 그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그래서 그때 모 의원이 안철수 네거티브 공격을 하셨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해명해라. 박범계 의원이. 네, 박범계 의원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포항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인기가 치솟았어요. 정말 치솟았어요. 저분이 포스코를 제대로 아는구나. 저분이 뭔가 해주시겠구나. 네, 요즘 조용하셔가지고 굉장히 실망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철수 그분이 포스코에서 했던 행적, 그거 하나만 봐도 그분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말씀드리기 아유, 재밌으셨죠, 여러분? 질문 잘했죠? 네. 앞으로 각하는 이제 불려갔고 불려간 건만으로도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불려간 건의 액수들은 공과금 수준의 완전 진짜 공과금. 예? 공과금도 안 된다 사실은. 우리 공과금 부담스럽잖아요. 각하한테는 이거는 정말 잔돈이에요. 잔돈이고 진짜 돈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진짜 돈의 줄기 한 줄기 큰 줄기가 포스코에 있는 겁니다. 진짜 묻어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갈 텐데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주진우나 뭐 저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와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모아서 껍데기를 모아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는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요거 앞으로 한 2, 3회도 하실 수 있죠, 내용이? 이거는 끝도 없이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 사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무한 식탐을 가지고 있다. 무한 식탐. 식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국정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국정원에 아주 에이스인 분이세요. 이분이 MB 초창기 때 청와대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 멤버들은 이제 국정원에서 오고 다 오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상사들이라고 있는 사람들, 비서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는 법이 없어요. 청와대 가는 건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전이에요. 돌아 나오면 다시 승진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정준양 당시 포스코 회장을 불러서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청와대 이러이러한 놈들이 계속 당신한테 뭐를 요구하고 지시를 할 거다.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대요. 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 얘네들은 나란 일을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을 털러 들어온 애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간과한 게 있어요. 정준양은 걔네들의 똘마니예요. 똘마니를 데려놓은 애인데 그걸 모르셨던 거죠. 모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정준양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속으로 멍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청와대 안에서 MB 정부 초창기 때 일을 했던 국정원 멤버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원외교를 왜 MB가 내세웠는지. 자원은 사기치기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특히 해외 자원. 그 차원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게 여러 방송 여러 군데 안 되지만 짧게 출연하셨지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분이 자주 나올 것 같죠? 네. 자주 모실 겁니다. 오늘 첫 맛배기였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대통령이 아니, 경호 필요 없구만 뭐 아무도 안 덤비는데. 이전 대통령이 하지 휴식을 말라는 요청하게 사람도 되면 없고. 수사팀이 짜놓은 버스 타서 조사 시간 버스 도와주고 타고 되겠대. 어긋나더라도 중간중간 쉴 수 있도록 배려할 뭐 예정이라고 경찰들이 쭉 쓰고 그래. 조사를 조사 진행할 녹화,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투명한 혀를 조사를 몇번 위해서는 내밀나? 반드시 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을 했고요. 거짓말할 때만 혀를 다만 내밀죠.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하고 싶은 전직 말 대통령으로서 다 거짓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검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일반 이제 하시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박 전 대통령 머리 당시에도 씹은 게 그렇게 많이 호칭을 빠졌네.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직한 호칭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야, 이명박 나는 전 씨발 대통령이 이곳 그때 촉순이 검찰 망그러더라, 청사에 씨발, 도착하기 검찰에서. 전에 김우주 한두 차례 씨라고 하더만, 말씀드렸는데 씨발. 이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받게 참여대우 되는 아니야? 천의도 사실 지금 자리 배치 정수라고 불러줘야지, 그러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국민이 야, 잘 풀리고 있어. 억지하지 마. 신뢰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머리 많이 빠졌네. 아니 나는 이제 포트라이 아니라 이제 영장 심사받으러 갈 때 복장이 바뀌잖아. 그때. 그날이 기일이라고 봐. 지금 가볍게 인사한 거잖아. 그만해 이제 가자. 물러나라는 그리고 이동조라는 포스코에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있어요.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박영준의 오랜 스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준영 시절에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걸 오픈을 해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되니까 정준영 쪽으로 표가 안 몰리죠. 박원순 사회이사하고 허성관이라고 참여정부 때 행정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예.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는 찬성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철수가 왜 의장일 때 포스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우인터 3조 4천억 원 매입, 성진지오텍 부채 비율 1600%의 회사를 1600억에 삽니다.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진지오텍에 들어간 돈이 1조예요. 그리고 이 썩은 회사를 우량회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직원을 1100명 이상 잘라내는 상황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네, 그런 회사가 다 인수 승인을 안철수님께서 다 방망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대선 때 포스코의 역대급 양아치 정준양이 이제 회장이 될 때 안철수 사회이사는 정준양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희망입니다. 그런 말은 꼭 안 했지만 그 굉장히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안철수가 그때 이사회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준양이 4대2로 회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안철수가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더 가관입니다. 2008년에 이제 정준양 죄송합니다. 2009년이었어요. 2009년 2월 27일 주총에서 이제 정준양이 회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은 사회사를 사퇴해요. 사퇴하고 허성관 이분의 행적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안철수 사회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10년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돼요. 의장. 네.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정준양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압박을 받았으니까 네가 확실하게 역할해라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는 정준양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준양과 경합을 했던 윤석만 당시 사장은 자기가 박영준한테